네, 화요일 지금 살까 말까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이창환 사장 그리고 신준섭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견조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국내 증시입니다. 어떤 종목들을 또 우리가 노려보면 좋을지 한번 매수에 나서 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에 두 분이 공략해봤던 종목들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창환 차장 지난주에 원익 IPS 우리 공략을 해봤잖아요. 조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게 더 떨어졌을 때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주 이제 시장이 좀 전반적인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그 반도체 그 업황에 대한 그 부정적인 좀 그 인식이 그 멘트가 나오면서 그 반도체 전체적으로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투심이 좀 악화가 되면서 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장비 소재들이 좀 하락이 나왔는데 원익 IPS가 이제 손절가를 34,000원으로 이제 저점 지지 라인을 잡았는데 일단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원익 IPS는 손절 촬영이 일단 됐고요. 현재 차트를 봤을 때는 대략 241선에서 이제 그 지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요거는 이제 다시 34,000원에서 35,000원 정도 좀 반등 나왔을 때는 일단 매도 대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 한번 조정 나온 후에 시장이 다시 반등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모든 종목들이 다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지금 하반기에 좀 부정적인 이슈 나오고, 그 반도체 가격도 반등한 예상이 내년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그 뷰가 그 시장에서 보는 뷰가 다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에서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그 손절가 이탈 측면에서는 반등 시에 빠져나오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반도체 쪽은 경기와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후를 좀 기다리면서 원익 IPS는 반드시 매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신준섭 팀장님은 슈픽앤코리아를 또 포착을 해봤는데 이 종목 실적이 하반기에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역시나 아직까지 박스권을 뚫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코스닥이 상당히 최근에 그 변동성이 좀 심했죠. 하방 변동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슈픽앤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일단 그 하방 경쟁이 좀 뚜렷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나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들 상당히 좀 붙어주면서 나름대로 좀 강하게 좀 반등을 했거든요. 어제는 한 7% 정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일단 그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그 코로나 상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좀 많이 주저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슈피겐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강력한 실적을 좀 내세우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좀 많이 나왔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일단 잘 만들고 잘 팔 수 있는 기업. 그만큼 자기만의 독보적인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해외에 대해서 해외 시장 안에서 나름대로 그 주요 고객들을 좀 충성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핸드폰, 액세서리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제품들을 좀 접목해봤을 때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잠재 가치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모습도 잘 보시면 이제 어제 이제 반등 나왔을 때도 외국계 자금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상반기 실적 좋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미드캡, 시가총액이 한 4천억, 3천억대 정도 되고 있는 종목 같은, 슈피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포트폴리오 안에서 꾸준히 중장기적으로도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긴 호흡으로 볼만한 종목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오늘 시장에서 새롭게 공략해볼 종목을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특히나 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자동차 업종도 핫한 상황입니다. 두 분은 어떤 종목 관심 갖고 있는지 공개할게요. 자, 오늘장 관심 가질 종목 먼저 이창환 차장 LG화학을 선택하셨고요. 신준섭 팀장님은 DK엔드입니다. 하나씩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렇게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클 때 주도주를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전략도 유효한데 LG화학 지금 자리가 어떨지 궁금해요. 최근에 이제 그 동사는 이제 77만 6천 원 고점 찍고서 시장 이제 조정 나올 때 그 배터리 그 모거스탠리 보고서 이후에 조정 이후에 가격적으로 나오고 나서 반등 구간에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반등 나왔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도주 섹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동안 우리 시장을 끌고 왔던 BBIG 이 섹터의 대표적인 배터리입니다. 그 배터리 중에서도 가장 실적 성장성이 큰 종목이 바로 LG화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동사는 이제 그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이 1위 업체이고, 올해 이제 배터리 점유율이 점점 그 상반기에만 이제 거의 그 배터리 사업이 전체 사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를 찍고 있고, 한 37.2%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좀 나온 이슈들을 보면은
그 동사가 이제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70%를 차지한다는 그 매경제 신문의 그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 7월 달에 유럽 8개국의 그 전기차 판매량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14% 증가했고요. 대략 판매 대수가 9만 9천 대 정도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독일이 각각 거의 300%에 육박하는 그런 그 판매 증가를 보였을 때는 이 유럽차 쪽에 배터리 점유 시장이 가장 거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LG 화학이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거로 보고 있고, 시장에서 그 배터리 사업에 대한 그 영업이익을 추정치가 최소 2천억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3천억도 가능하다고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눌렸을 때, 빠졌을 때, 빠져서 다시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LG화학 반드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LG화학과 관련된 이슈가 그 뉴스를 또 보면은 그 루시드 에어에서 그 충전 1회 충전시 최대 832km까지 갈 수 있는 판매를 그 자동차를 이제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LG 화학이 2023년까지 이제 배터리를 독점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마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LG 화학의 배터리를 탑재한 그 유럽차 판매량 1위 르노조에가 또 국내에서 출시한다는 또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은 다 LG 화학에 대한 그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LG화 말씀드리겠고, 2분기 실적도 뭐 폴란드 수요일 증가라든가 원가 경쟁력 그 어떤 그 재고를 통해서 좀 실적 잘 나왔는데, 이 부분이 3분기에 또 4분기 갈수록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주도주를 반드시 포함한다 했을 때는 LG 화학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은 지금 계속해서 배터리 사업 비중이 점차 비중이 커지면서 이제는 글로벌 1위 업체답게 2차 전지의 대장주로 등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도 계속해서 바쁘게 2차 전지와 관련된 배터리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이제 70만 원 위에 언저리에 올라와 있는 LG화학이에요. 최근에 한번 크게 올랐다가 다시 살짝 시장과 함께 내려왔는데 지금 이 자리를 한번 잡아볼까요? 이제 그 주도자 보니까 21선 조정까지 오진 않았고요. 살짝 11선 정도 이탈했다가 지금 다시 그 위로 올라서는 모양이고, 매수는 하면 70만 원 정도 적당할 것 같은데 오늘 70만 원 밑으로 빠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재가 70만 6천 원, 70만 7천 원 정도 되는데 그냥 현재가 매수 바로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80만 원 보는데 80만 원 도달 시 다시 한번 AS 한번 드리겠고, 손절가는 6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수가 70만 원 선에서 잡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역시나 80만 원입니다. 손절가 60만 원으로 심플하게 또 기억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화학의 배터리를 탑재한 유럽 1위 르노조에가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도 하나의 모멘텀이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이창원 차장의 포착주 LG화학 가격 전략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준섭 팀장 바로 화면에 나오네요. DKND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이창환 팀장님 종목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반대의 좀 성향을 갖고 있는 종목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 종목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단 그 마이크로캡, 그 시가총액이 400억대밖에 되지 않는 작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앞서 잠깐 오늘 시장 배경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 자동차와 일단 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DKND가 일단은 이에 좀 잘 부합하는 좀 작지만 강한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업력 한 35년 정도 된 합성 피혁과 이제 부직포 분야에서는 좀 전문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그 법인 설립은 2000년도에 이제 됐거든요. 근데 일단 그 대표님이 개인 기업으로 이제 85년도에 설립을 해서 동광미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합성피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인조가족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부직포와 합성피혁 이 업종 안에서는 나름대로 소리 소문 없이 나름대로 그 기업다운 기업으로서 성장을 해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국내 이제 본사는 이제 반월 국가산업단지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일단 그 인조가죽 합성피혁을 전담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연결로 잡혀 있는 이제 그 해외 법인들이 그 대표적인 법인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베트남 이제 호치민 공장이 있다는 그 잡혀 있고요. 중국 상하이 법인이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부직포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직포 생산량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거의 글로벌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그 마스크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 쪽에 대한 수혜가 그대로 좀 올해 상반기 때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체 매출을 딱 봤을 때는 이제 어디 한 곳에 그 치우침 없이 합성폐업과 부직포가 전체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거의 한 5대5에 가까운 그 정도의 그 비율을 보일 정도로 좀 안정적이면서도 고른 나름대로 매출처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아까 잠깐 업력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 신설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오랜 기간 통해서 나름대로 물론 그 좋았던 부분들도 있었고, 물론 성공했던 그런 레퍼런스도 있었을 텐데, 안 좋았던 부분들은 과감하게 이제 제거할 부분들은 제거를 하면서 전반적인 효율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생산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높였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일단 그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지금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잠깐 지금 잘 시장에서는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도 나름대로 좀 수혜를 좀 보고 있는 기업이고요. 코로나19와 관련돼서도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이제 직감하셨겠지만, 부직포가 일단 마스크에 이제 그 원자재로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과 좀 우호적인 나라들이 과거에는 이제 그 중국 쪽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수입을 많이 했거든요. 부직포 관련된 이제 원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근데 하지만 이제 그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 그 수입원을 이제 베트남으로 옮겼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DKND가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이제 호치민 쪽에 있는 공장에서 거의 풀가동이 될 정도로 지금 그 부직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매출이 계속 하반기에도 일어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이제 그 IR 담당자분이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좀 국내 쪽 매출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그 인조가죽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자동차 그 내장재로도 많이들 사용되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의류 쪽이나 이제 IT 쪽 이런 가전제품이나 이런 데에도 그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정작 국내 이제 그 이런 그 가전 쪽이나 그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해외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수입을 했었는데, 정작 이제 이 부분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이제 차단이 되다 보니까 DKND가 반사적으로 좀 수혜를 보게 된. 그러니까 일단은 코로나랑 그 이제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번 하반기 때도 나름대로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가 좀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상반기 매출 잠깐 들춰보시면 매출액이 289억 원, 거의 한 300억 정도 이제 달성을 했고, 한 10%, 7%대에서 10% 정도의 성장률이 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억 원 정도로 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 15% 성장 수치가 좀 나왔거든요. 역시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미국 무역 분쟁과,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사태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국내도 이제 최근 들어 다시 지금 2차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면서 마스크에 대한 착용 자체가 거의 의무화가 좀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동사가 지금 생산을 해가고 있는 부직포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좀 늘고 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동사의 실적과 그대로 직결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8년도에 이제 동사가 상장을 했는데 커다란 시세가 없이 지금까지 그냥 박스권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출연을 하면서 KCI를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계면활성제 폴리머를 이제 우리 비누랑 우리 그 위생용품에 이제 들어가는 생활용품에 들어가는 이제 그 원료를 만드는 업체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많이 없었고 소외됐던 기업이었는데, 급작스럽게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나오면서 이제 급증하면서 신고가를 지금 가고 있거든요. 거래도 그때 당시는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거래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DKND 같은 경우에도 소외가 되었긴 했지만 지금 이제 다시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좀 장 초반에도 좀 상당히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 그 거래량은 좀 적다고 판단이 되고요. 없지 않아 지금 매수가 좀 붙고는 있지만 여전히 시가총액은 400억대입니다. 규모는 어떻게 보면 좀 당일 일변동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평가는 낮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참고로 부채 비율은 13%로 안정적인, 이런 제조사가 그 부채 비율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가 없는데 10%대 정도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현금 비중만 약 한 10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 그리고 토지랑 건물 자산 약 122억 원 정도의 가치에 달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봤을 땐 여전히 지금 싼 상황이고,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라면 좀 소외를 받고 있는
네,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종목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방송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신준섭 팀장의 종목 DKND입니다. 이 종목이 합성피혁과 부직포를 전문으로 만드는 기업인데요. 주요 수요는 자동차, 의류 그리고 IT 산업 등이 뽑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와 위생복 쪽에서도 매출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소외가 되어 있었지만 이제 거래량이 슬금슬금 붙으면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한번 올라타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가격을 좀 잡아줄까요? 네, 일단 1차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6,250원 정도 좀 설정을 하고요. 지금 자리 앞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네. 지금 시장은 한 5%대 상승이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시가총이 여전히 440억 정도로 상당히 저렴한 지금 상황이고요. 지금 자리 매수 가능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5,600원대, 700원대 그 이하로. 일단 손절가는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오래 기간 동안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한 5,180원 정도 설정을 해두시고 하반기 3분기나 하반기 때 실적 발표가 나올 때까지도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KND 목표가 6,250원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포착주 한번 만나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화면 보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창환 차장의 포착주는 오늘 LG화학이었습니다. 글로벌 당연히 1위 업체죠. 배터리 분야에서 2분기에도 사업이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흑자 전환했고요. 하반기에도 더욱더 기대가 되면서 올해 최대 실적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 70만 원 선, 그리고 목표가 80만 원, 손절가는 60만 원으로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는요, DKND였습니다. 합성피혁 그리고 부직포 전문기업, 미중 무역 분쟁의 반사 이익으로 우리 국내에서의 수요가 더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19 관련주로도 엮을 수 있겠습니다. 마스크 위생복 쪽에서 매출이 잡히고 있고요. 현재 매수 가능한 자리고요. 목표가 6,250원, 손절가는 5,180원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금 살까 말까 이창환 차장님 그리고 신준섭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